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도지사가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긴급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여수 지역의 희생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 부서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고 피해 가족들이 원할 경우 여권 발급, 항공권이나 숙소 확보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X가 개통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수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전선과 연계한 신규 KTX 노선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전 7시 15분 출발한 서울 용산발 KTX가 종착역인 여수 엑스포역으로 들어옵니다. 도착 시각은 10시 18분,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는 이보다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서울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익산 여수 구간의 고속화 사업이 필요한데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정부 연구 용역에서 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다시 한번 검토될 전망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시설 개량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편익 대비 비용이 어느 정도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5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탓에 정부 계획에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제시된 대안이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 여수까지 KTX 노선을 확대하는 것. 최근 예비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경전선 개량 사업과 연계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측면이라면 편익 분석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에서 여수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초반대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전선 전철화가 이뤄지면 KTX를 투입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철도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수요라던가 경제성이 향상이 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KTX는 KTX 전용선에만 달리고 여기에 노선 조정과 열차 확보 등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한 응집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란 청사진과는 달리 접근성 향상에 따른 인구 유출 등 이른바 빨대 효과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제안에 대해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개통된 강릉선 KTX.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구 증가가 기대되기도 했지만 현재 인구는 올림픽 개최 전보다 800여 명 줄었습니다. 특히 통학하는 대학생 인구가 늘었고 앞으로 의료와 유통 분야에서 인구 유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충청북도와 세종시는 어떨까?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충북의 핵심 도시인 청주에서 세종시로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KTX 노선까지 연결될 경우 인구 100만 명을 꿈꾸던 청주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교통망 확충 계획은 지자체별로 반색할 만한 사업이자 난색할 만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경전선 여수 연결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된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전선 여수 노선이 구축됐을 때 좁게는 순천에서 넓게는 광주까지 경제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오히려 상권 붕괴와 인구 유출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빨대 효과라고 해서 지역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또는 인구의 대도시 유출 같은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수가 더 여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교통망 확충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비교해 효율성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 여수 간 전라선 KTX 최단 시간은 2시간 40분대. 경전선 여수 연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광주 순천 간 노선의 시간을 감안할 때 현재 구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사업과 별도로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수요량을 봤을 때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 이 전라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익산 여수간 고속화 사업이 조기에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세계박람회 개최를 전환점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고 있는 여수시. 지지부진한 익산 여수간 고속화 사업의 대안으로 경전선 여수 연결이 대두되긴 했지만 관광객 유입이란 반대급부에 맞춰 도시 쇠퇴의 가속화에 대비하고 철도 시설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수도권과의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여수포럼은 다음 달 4일 지역기관 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래회를 열어 최근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광주 송정, 순천 간 경전선 개량 사업에 여수권 노선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래회의에서는 또 여수 산단 신증설 공사에 따른 교통 대책과 산단 폐수 처리 시설 증선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 웅천 택지지구 실태파악 조사 특위를 무능한 특위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송하진 의원의 주장에 위원회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웅천 특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7차에 걸쳐 매월 한 차례 이상 회의와 현장 확인까지 진행하고 있고 시 당국에 200여 건의 자료와 전현직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특위를 성실하게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혜 의혹을 덮으려 했다거나 의원들을 모아놓고 논공 행상을 한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 무근이거나 의도적 폄훼라고 반박하며 송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무상양도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선 셈인데 앞으로 남은 과제를 넘어 지역의 수건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서울대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4년. 지자체는 법인 설립 이전부터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 양도할 수 있고 토지 사용도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법령을 근거로 광양 백운산의 남부학술림 1,996헥타르 중 935헥타르를 무상 양도해 줄 것을 광양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환경단체는 백운산 학술림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수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에 따라 무상양도는 없으며 서울대에 요구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울대 무상양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지역환경단체는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광양시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만큼 시가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쉬운 것은 좋은 기회였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할까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환경부의 판단은 오해라며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추진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고로쇠 채취나 임야 농경을 하는 백운산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거센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례 군민들도 있고 우리 광양 시민들도 일부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해서 그분들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 그때 국립공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광양시는 구례군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1,1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호남 지역 생태계의 보고 백운산. 이제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농어업과 연계된 가공 서비스업, 제조 기술 창업, 지식 창업 등 분야에서 지역의 예비 초기 창업자 청년 7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사업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기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청년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력 증진과 함께 젊고 유능한 청년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설립 취지서 채택과 정관, 2019년도 사업 계획 예산 등 관련 규정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재단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임원 모집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출범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마치면 오는 8월쯤 공식적으로 출범됩니다.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이 살아있는 건축물 박물관으로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여 년 전 선교사, 주민들이 함께 쓰던 지하 우물이 발견됐는가 하면 당시 일본인의 교회 건물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양동. 100년 전 목포에 진출한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봉사했던 프렌치 병원 터입니다. 지금은 학교 본관이 들어선 이 건물 지하에 한 우물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1927년 목포의 어려운 물사정을 들은 미국 신자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숨진 이 병원 간호사의 이름을 딴 체프먼 우물 앞에서 주민들이 기뻐하는 사진이 그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도 초에 왔을 때 여기 양동 육거리에 계시는 할머님한테 들은 얘기가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쓰시는 우물에 주민들이 함께 길러서 밥도 하고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목포 원도심 근대 문화 역사의 거리. 허름한 창고 건물 출입문 돌판에 목포 일본 기독교회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일부 글자는 지워져 있지만 그 형체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22년 목포에 거주한 일본인 신자들의 전용 교회였습니다. 당초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해방 이후 1층 창고 형태로 100여 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일 민간 가교의 상징인 목포 공생원, 윤치호 전도사의 일본인 부인 윤학자에서가 어릴 적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목포에 여러 사람 와 있었는데 그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특별히 오늘 현재도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본인들의 교회라는 사실이 참 의미가 있지요. 100년 전 격동의 시간을 품고 있는 목포는 개항기 러시아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풍의 근대 건물이 500곳 넘게 보존된 살아있는 국내 건축물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양시가 농촌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농촌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옥룡면과 진상면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생활 환경과 경관 개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전남도의 평가를 거친 10곳에서 추진되며 2년 동안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급된 공기청정기의 90% 이상이 대기업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의 예산으로 설치된 7,900여 대 90.4%가 3곳 대기업의 제품이고 광주 전남 중소업체는 2곳에 점유율도 한 자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지역업체 배려를 주문했으나 대기업의 판촉과 AS, 고장 책임 때문에 대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은행은 6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주 전남 수도권 지역 143개 모든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광주은행 무더위 쉼터는 폭염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원한 생수와 부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권내 어린이집 인근 5곳에서 도로 포장과 표지판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서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남도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시행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시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 대리인의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시행합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우리나라는 하늘빛이 흐리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자정이 조금 지났습니다. 비구름이 잦아들면서 구름만 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은 약한 소나기 가능성만 있는데요. 일요일이 모레부터는 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곳곳으로도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까지 오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도 빠른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1시간 내에는 그치겠습니다. 오전 중에 중부지방의 하늘빛부터 맑아집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 선선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원 영동 지방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만 여전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